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와 SK를 포함한 국내 5대 대기업은 물론이고 주요 기업들이 이미 로봇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7,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미국의 핵심 빅테크 기업들 역시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들이 로봇에 베팅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금 로봇 섹터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돈이 되는 정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수익도 잘 납니다. 이 부분 꼭 부탁드리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약 1200조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6조도 아닌 6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피지컬 AI 시장은 현재 약 900조 원 수준인 전기차 시장보다도 무려 50배 이상 큰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폭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보다 피지컬 AI 관련주가 훨씬 더 큰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6경 원짜리 시장에서 1%는커녕 0. 몇 %만 매출을 가져와도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서열까지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지컬 AI가 정확히 뭐냐, 이 부분을 짚고 가야겠죠. 피지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육체, 즉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다시 말해 하드웨어를 갖춘 AI를 의미합니다.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디지털 AI라고 한다면 피지컬 AI는 몸통이 있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AI가 인간의 두뇌 노동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피지컬 AI는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형 AI에서 이제는 실행 중심의 AI로 진화하고 있고, 이 변화가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피지컬 AI를 크게 분류해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뇌 중심의 기업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즉 근육과 몸통이 강한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입니다. 먼저 두뇌 중심 기업들은 하나의 AI 모델이 로봇의 관절, 센서, 환경 정보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팔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처럼 하나의 AI 두뇌가 온몸을 통제하는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와 피규어 AI인데요. 이 기업들은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반응 속도나 자율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질, 즉 사람과 얼마나 비슷하냐만 놓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중심, 즉 휴머노이드의 근육과 몸통이 강한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고성능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기계적 움직임 구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덩치 크고 운동 능력 좋은 선수 같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고, 현재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힘과 속도 면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치셔도 됩니다. 바로 피지컬 AI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엔비디아와 구글의 양강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은 3D 물리 엔진과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로봇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똑똑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과 두뇌를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디지털 AI는 조금 틀리거나 느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지컬 AI는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오류가 막대한 비용 손실이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 리스크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반드시 가상 환경에서 수천 번, 수만 번 테스트를 거친 뒤 현실에 적용해야 하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시장을 선점하면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로 비유하자면은 장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결국 돈을 버는 쪽은 증권사와 거래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거래량만 늘어나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플랫폼은 항상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고,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인 수수료, 구독, 광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도 매우 빠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플랫폼은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AI 시대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가치를 가집니다. 국내 사례만 봐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토스 같은 기업들은 각자의 플랫폼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두뇌나 근육 중심의 로봇 기업보다도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은 앞으로 파생되는 사업 영역이 매우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가장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와 구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사라 이런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진짜 숨겨진 종목,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저는 매일 장을 보면서 수많은 종목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큰 히든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은 일반적으로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상승폭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정말 믿는 종목만 골라서 정보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프로 히든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폼 적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정보방에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서 왜 이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분석한 종목을 그냥 받아서 따라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은 100%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따라 빠르게 계좌를 불리셔도 되고 그냥 공부용으로만 활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구독자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났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기회는 늦게 들어오면 놓칠 수 있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바로 댓글 속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세요. 앞으로도 저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오늘의 대박 추천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로보티즈를 두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기사 제목들만 봐도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로보티즈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 로보티즈 CES 2026 세미 휴머노이드 A 아이워커 공개.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실적 본격화. 그리고 최근에는 아틀라스도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앞두고 핵심 부품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평가의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기술 다이나믹 셀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 영역은 일본과 일부 해외 기업들이 장악해왔지만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했고 저가형부터 초고 성능 모델까지 약 100종이 넘는 라인업을 구축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든 관절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되는 순간 가장 먼저 수요가 폭발하는 부품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다시 만든다. 로보티즈는 2012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똘망을 개발한 이후 완성형 로봇보다는 핵심 부품과 플랫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지컬 AI 확산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약 14년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다시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안에 신규 휴머노이드 공개가 예정돼 있고 단순 시연용 로봇이 아니라 실제 학습과 작업이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작년이 가능성을 보여준 해였다면은 이제는 그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단계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로보티즈가 부품 공급을 넘어 직접 피지컬 AI 생태계의 한 축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ES 2026 얼라이언스 공동관에서 세미 휴머노이드 A 아이워커 소개. 로보티즈는 단순히 액추에이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모듈형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양팔 휴머노이드 AI 워커,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미까지 이미 완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워커는 모방 학습과 강화 학습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로봇으로 단순 전시용이 아니라 실사용을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로보티즈는 로봇이 움직이며 쌓는 행동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판매하는 데이터 팩토리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AI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선점하려는 전략이고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탐내는 영역입니다.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은 이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구글 딥마인드와 스탠퍼드대가 협력하는 피지컬 AI 알로하 프로젝트에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만 봐도 약 76%에 달하고 나사, 디즈니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미 고객사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이 끝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아틀라스도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보티즈는 우즈베키스탄에 연간 300만 개 규모의 액추에이터 공장을 건설해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최대 10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마곡 공장은 연 30만 개 수준인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테슬라, 구글 유니트리, 그리고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에서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보티즈는 이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증설에 나선 것이고 이는 곧 실적 가시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재료는 바로 LG전자입니다. 로보티즈의 이 대주주가 LG전자라는 점인데요.
LG전자는 이미 2017년 로보티즈 지분 투자를 통해 2대 주주에 오르며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로보티즈가 보유한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함께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테슬라, 나사 등 글로벌 기업들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유연성과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부품입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LG전자 HS 사업본부와 로봇 선행연구소는 두 팔이 달리고 바퀴로 이동하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데 이미 바퀴 기반 이동과 사용자 소통 기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매니퓰레이터, 즉 로봇 팔 기술이 결합되면은 휴머노이드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까지 연결되면 LG그룹 차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수직 계열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로보티즈는 시로의 배송 로봇 1개미를 통해 이미 시로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고 LG전자와 함께 자율주행 모듈 공동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가 아니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공동 개발 단계까지 들어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전자의 로봇 투자 이력을 보면은 이 흐름은 더 명확해집니다. LG전자는 2018년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를 인수해 현재 지분 약 33%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경영권을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감성인식 ARI 기업 아크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 미국 재고관리 로봇 기업 보사노바 로보틱스 등에도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지분 51%를 확보해 상업용 로봇 분야까지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LG전자의 로봇 투자는 항상 1차 지분 투자 이후 기술 검증에서 협업 확대 그리고 추가 지분 확보라는 단계로 진행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는 아직 1차 지분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보유한 로보티즈 지분은 약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로 검증됐지만 지분 구조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LG전자는 올해부터 약 11조 원 규모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로보티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차, 3차 지분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로보티즈 주가는 단순 실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을 그대로 투영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삼성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AI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로봇을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자회사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확장과 투자, 기술 이전, 공급망 편입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적인 강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기업으로 인간형 로봇을 실제로 구현해본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오래 쌓아온 국내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균형 제어, 보행 알고리즘, 센서 융합, 실시간 제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미 검증된 기업이라는 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최근에는 하드웨어 제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ROS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자율 보행 시스템,
모듈화된 구동장치까지 직접 개발하면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족보행 로봇까지 공개하면서 군수, 재난, 산업용 로봇 영역까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자본력과 생태계 안에서 이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제작사가 아니라 삼성 로봇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앞에 두 종목이 미래 로봇 산업의 구조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면 T로보틱스는 이미 현재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T로보틱스는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패널, 물류 상자처럼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로봇의 손과 팔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공정은 이미 자동화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고 이 과정에서 오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필수입니다. T로보틱스는 이 분야에서 고정형 로봇과 이동형 로봇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이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깔려 있는 산업 현장에 AI가 덧붙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AI가 판단을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공정에서 실행해주는 손과 팔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는 로봇 산업 성장 초기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응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테마성 기대주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피지컬 AI 실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박프로 히든 종목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테니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폼만 간단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히든 종목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굳이 따로 분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아서 흐름만 함께 보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매매 방식이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영상에서는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히든 종목은 댓글 속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셔서 히든 종목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